자, 지금부터는 국민의힘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당명을 새롭게 바꿨죠. 국민의힘이라는 이름을 내세웠습니다. 아울러 이 당을 지금 개혁하고 혁신하고자 하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취임 100일을 맞기도 했는데 국민의힘 여러 가지로 계속해서 달라지는 모습을 도모하고 있는 중입니다. 재보궐선거 내년 4월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 선거에 낼 후보를 선출하는 방식도 선거 전략을 세울 선거기획단을 이달 안에 발족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내년 4월이면 7개월 정도가 남아 있는데 상당히 좀 시간이 많은데 벌써부터 기획단 내세우는 거는 좀 이례적 아닌가요? 근데 벌써부터 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내노라 하는 이 사람이다 하는 후보가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이 뭐 미스터 트롯 방식의 경선도 얘기를 하셨잖아요. 경선해야 되고요. 또 그다음에 이게 뭐 어떤 야권 연대라든지 복당의 절차도 거쳐야 되는 거 있고 또 누구든 일단 결정이 되면은 지금 초선 의원들까지도 얘기가 나와 있는데 이분들은 뭐 어떤 인지도라든지 검증의 면에서 아직 제대로 이렇게 마무리가 안 된 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후보자 검증도 해야 되고 또 여기에 맞게 정책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지금 무슨 뭐 부동산 정책이다, 뭐 코로나 이후에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역대 대통령에 비하면 여전히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야당이 지금 중도층을 못 끌어가고 있거든요. 그럼 앞으로 정책을 가다듬고 하려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선거 기획단을 출범하는 게 어쩌면 늦은 걸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지금 사람도 부재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모을 정책도 제대로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갈 길이 급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국민의힘 이뿐만이 아닙니다. 당원도 모으고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는 50만, 내년 상반기까지는 100만 명의 당원을 모으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현재 국민의힘의 책임당원의 당비를 내는 사람들인데 약 32만 명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 아무래도 재보궐선거를 노린 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예. 지금 그 전 변호사님께서 뭐 아주 잘 지적을 해주셨지만 확실한 컨텐츠가 없는 상태에서 지금 조직의 결속력을 키우는 일은 경쟁을 하거나 혹은 어떤 적과의 어떤 싸움을 해야 그 결속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선거 국면으로 일찌감치 돌입하는 것은 이제 외부의 적과 또 안에서는 내부의 선의의 경쟁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것처럼 그 좋은 일이 없죠. 그러니까 일찌감치 이제 일정한 그 선거기획단과 같은 그런 형태의 그 조직들을 만들어서 내부 경쟁을 갖다가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부 경쟁을 하게 되면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그런 어떤 자격들을 얻기 위해서 치열한 그런 투쟁들을 하게 되거든요. 내부에서. 그러다 보면은 거기에 수반되어서 뭐 당원을 갖다 꾸린다거나 하는 그런 미션들이 주어졌을 때 그 미션을 갖다가 잘 수행을 하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수치적으로는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수치적으로는 일정한 그 개선들을 해낼 수가 있어요. 당원들도 늘어나는 모습들을 갖다 보일 수가 있고 또 그 당원들을 통해서 조직들을 갖다 재건하는 모습들을 갖다 보일 수가 있죠. 그러면서 이제 선거의 분위기를 자꾸 만들어 나갈 수가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이 적기였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추석 전에라고 하는 걸 딱 못 박아서 얘기했잖아요. 추석이라고 하는 그런 그 공간이 아무리 그 퇴색됐다고 해도 한 가족이 한 자리에 만나서 밥 한 끼는 먹을 수 있는 그런 자리거든요. 이 자리에서 어떤 의견들이 오고 가고 어떠한 평가들이 되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후에 어떤 영향력을 갖다 끼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국민의힘 쪽에서 추석 밥상에 올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뭘 올릴 거예요? 여기 뭐 정강훈 그 씨의 집회를 올릴 겁니까? 뭐 이 큰일 나는 거죠. 그렇게 됐다간. 그러면 뭔가를 올려줘야 돼요. 얘기거리를. 가장 좋은 거는 새로운 인재를 갖다 발굴하면서 재보궐 선거에 책임 있는 그런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기 위해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걸 올려놓는 게 제일 좋은 거죠. 하다못해 민주당 측에서는 선별 지원이든 뭐든 우리 누가 받을 수 있어? 뭐 이런 것들이라도 올려놓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김종인 그 위원장의 이번 선택과 어떤 그 전략들은 나름대로 이 느슨해진 그런 그 당내의 분위기들을 갖다
안으면서 이유를 모색할 수 있는 적절한 그런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인물 모색의 의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시청자분들께서는 국민의힘에서 떠오르고 있는 대선 후보라든가 서울시장 후보 혹시 좀 생각나는 인물이 있으신지요? 김종인 비대위원장 이와 관련해 지난 3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시장 후보에 대해서 기자들이 질문을 하자 이 부분은 서울 시민들이 어떤 시장을 원하느냐에 따라 이렇게 나올 것인데 당 내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잘 보이지 않죠. 김종인 위원장 일부 초선 의원들에게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출마를 권유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초선 후보설을 띄우고 있다. 이런 분석인데 의도는 뭘까요? 자, 일단 초선 후보라고 하면 충분한 인지도가 없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당내에 자기 주식도 없는 사람들이죠. 자, 이런 사람들을 자꾸 만나서 당신이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고 충분히 이런 굵직굵직한 선거에도 나갈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이유가 뭘까요? 이제 그 사람들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분명히 깔려 있겠죠. 그리고 이 초선들은 아무래도 잃을 게 별로 상대적으로는 없는 사람이거든요. 3선, 4선 되면 정말 잃을 게 많습니다. 굉장히 움직임이 둔하고 느릴 수밖에 없고 확실하게 이득이 보장되어 있지 않으면 쉽사리 움직이지 않을 수 있죠. 그렇지만 초선들 같은 경우는 지금 그냥 쉽게 말해서 4년 이후에 자기가 또다시 당선되지 않으면 정치인으로서 생명이 끝나버릴 수도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럼 뭔가를 해야 됩니다, 지금. 그렇게 할 때 이런 제안들을 그것도 당 대표가 비대위원장이 해준다고 하면 굉장히 고맙겠죠. 이제 그러면서 서서히 초선 중심의 어떤 구도로 만들어 나가면서 당내에서 자신을 제압할 수 있는 다선 의원들의 영향력을 좀 잘라낼 수가 있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대권의 꿈도 멀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김 위원장이 움직이고 있는 것의 최종 목표에는 대권 도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들이 점점 더 구체화되는 그런 행보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김종인 위원장이 대권을 꿈꾸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저희 지난주 이 시간에도 한번 다뤘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초선 후보설, 당내 중진, 다선 의원들을 견제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하지만 반 김종인 위원장 측에 서 있는 몇몇 의원들의 움직임도 만만치 않습니다. 대표적인 의원 하면 장제원 의원을 꼽을 수 있을 텐데 이런 얘기를 하기도 있습니다. 무소속으로 지금 밖에 나가 있는 권성동, 김태호, 홍준표 의원을 빨리 좀 복당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하기도 했고요. 다음 주에는 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를 불러서 국회에서 포럼을 갖고 강연을 듣겠다. 이것도 장제원 의원이 지금 이끌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 변호사님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장제원 의원이 김종인 위원장에 돌직구를 던지는 이유는 본인이 어떤 야당 내 야당의 역할을 지금 자처하면서 좀 체급을 올리겠다, 인지도를 높이겠다 좀 그런 욕심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5.18 묘지에 가서 김종인 위원장이 무릎을 꿇는 사진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 뒤에는 대변인단이고 주호영 원내대표라든지 다른 분은 없었단 말이에요. 그 사진이 갖는 상징성에 비춰볼 때 거기에는 김종인 위원장만 있어요. 이거는 상당히 큰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당내에서는 이런 부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김종인 독주 체제를 견제해야 되겠다 어떤 이런 의지가 있는 걸로 보이는데 당이 어떤 한 개인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보다는 저런 견제 세력이 있는 것 자체는 일단 나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 복당 문제는 앞으로 2006년에 그 서울시장 경선과 관련해 가지고 룰에서 국민 민심을 많이 반영을 하면서 오세훈 시장이 그때 이렇게 들어온 적이 있었거든요. 룰도 앞으로 바뀌어야 되고 이른바 서울시장 선거를 치르기 전에 텐트를 쳐야 돼요. 복당파부터 해가지고 야권 연대까지. 그러려면은 이 복당 문제도 그때 가서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거라고 봐요. 그다음에 지금 미래혁신 포럼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30명 국민의힘 의원들 모였을 때 안철수 대표가 가가지고 강연을 했다는 건데 이것만 가지고는 야권 연대가 본격화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없지만 안철수 대표 자체가 지금 행보를 보면은 본인이 대선이건 서울시장 선거건 뭘 도전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의힘과의 연대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구정 전까지는 뭔가 이런 움직임이
힘이 수면으로 드러나지 않을까. 만약에 그런 의지가 있다면 안철수 대표 본인도 이렇게 가서 강연만 하는 것 말고 네. 국민의힘 개별 의원들하고 스킨십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고,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구정 전에는 수면 위로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국민의당 측에서는 국민의힘으로 미래통합당이 이름을 바꿀 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무언가 물 밑에서 분명히 좀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하지만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안철수 대표를 계속 거론하는 것조차 불쾌하다, 이런 반응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예, 참 그 이율배반적인 그런 반응이에요. 애초에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이름을 선택할 때 김종인 위원장의 입김이 많이 작용했다고 하잖아요. 자, 이미 국민의당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세 글자나 비슷한 곳을 갖다가 이름으로 선택한다는 것은 거기를 염두에 두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네. 둘 중에 하나죠. 거기와 합당을 하려고 하거나 거기에 힘을 약화시키려고 하거나. 그러면 지금 현재 만약에 자신의 그 속내가 정말 정확하다고 한다면 안철수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는 게 아니라 정말 지극히 신경을 쓰고 있는 분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신경을 안 쓰는 분이라고 하면 이런 이름을 선택을 안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국민의당이라고 하는 곳을 이제 확실하게 제압을 하면서 이 야권의 유일무이한 어떤 대안이 자신이 이끄는 그런 어떤 단체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심어놓기 위해서 일부러 이런 그 당의 이름도 선택을 하고, 그리고 앞으로의 행보를 갖다 가져나가고 있는 거라면, 실제로 안철수에 대한 이러한 약간의 비하적인 그런 내용이 섞여 있는 말은 네. 지금 세상이, 특히나 야권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인지시키기 위한 그런 선택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김 위원장은 이전에 그 외부에서 영입을 할 것처럼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또 자강론으로 돌아섰잖아요. 외부에서 영입을 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내부에 나름대로 자신을 이제 받쳐줄 수 있는 그 일련의 그 조직들을 갖다 좀 만들어 놨다라고 하는 걸로 읽힙니다. 그렇게 되면서 자강론이라고 하는 건 자신의 조직을 강화시키겠다는 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는 게 맞지 않을까. 이후에 지금 벌써부터 이제 일부 여론조사에서 김종인이라는 이름이 대권 후보 대열에 합류돼서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흐름들을 더욱더 강화시켜 나가면서 어쩔 수 없이 어차피 대통령은 김종인, 어대김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 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군요. 정치인의 말이라는 것이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그 뒤에 숨겨져 있는 여러 배경과 함의까지 읽어야 한다는 것, 오늘 뉴스 오늘을 하면서 좀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희가 그 부분 책임지고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